방을 임대하다.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임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집에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다른 집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사람이 떠나면 누군가 또 들어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집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 누군가 살았던 집이에요. 자, 이야기를 계속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 위 언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 트로엔마 엘리 위 언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을 제 작은 게임에 초대합니다.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응원해주세요. 게임 규칙은 아래 댓글에 적어둘게요.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Chuyện mà Lê Huy An. 오늘의 에피소드는 조금 특별해요. 두 개의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우연히도 두 이야기 모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민위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겨우 18살이에요. 위이는 번행에 살고 있어요. 그가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위이는 일을 하러 도시로 올라왔어요. 방을 임대해야 했죠. 도시에서 방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마음에 드는 방을 찾고 예산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일주일을 뛰어다녀도 마음에 드는 곳을 못 찾을 때도 많죠. 예산에 맞는 곳은 이웃이 시끄럽고, 조용한 곳은 너무 멀고, 조용한 곳이 가까우면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 위이는 방을 하나 찾았어요. 가격도 주변 방들에 비해 괜찮았고, 면적도 괜찮았어요. 안에 개인 욕실도 있었고, 창문도 있어 환기가 잘 됐죠. 전반적으로 불만이 없었어요. 집주인은 중년의 남자였고, 대화도 평범했어요.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죠. 이이가 방을 보았을 때 너무 괜찮아서 바로 계약했어요. 일주일 동안 방을 찾았으니까요. 딱 마음에 들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이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방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겉보기에도 최근에 다시 칠한 것 같았어요. 오래된 건 아니었죠. 아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위이가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방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페인트 냄새가 아니었고, 뭔가 다른 냄새였어요. 스피커, 소독제나 세제 같은 냄새였어요. 그게 계속 코를 자극했죠. 그때 위이는 생각했어요. 집주인이 방을 임대하기 전에 청소했겠구나. 소독제를 뿌리거나 닦았겠지.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도 새로 칠했으니까.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잠을 잘 때는 아무 문제 없었죠.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이도 방에 익숙해졌죠. 그리고 일이 시작됐어요. 대략 넷째 날부터. 아니면 다섯째 날쯤. 그날 밤이었어요. 이이는 잠을 자고 있었죠. 갑자기 몸이 움찔했어요. 큰 소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안한 느낌이었죠. 조금 누워있다가 주변이 조용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이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았죠. 방 안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위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불을 켜고 확인하러 갔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게 정상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위인은 생각했어요. 아마 꿈을 꾼 거겠지. 그래서 잘못 들었나 봐.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누우자마자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분명하게 물소리.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였죠. 그리고 또 물소리. 계속해서 들렸어요. 마치 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씻고 있는 소리 같았죠. 그때 리는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불안했으니까. 벌꿀 냄새 같았어요.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걸어갔어요. 전등을 켜고 확인했죠. 전등을 켰을 때 말이죠.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소리도 계속 끊겼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오래된 수도관 때문일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옆방에서 누가 이사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다시 누웠죠. 하지만 문제는 단지 한밤의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마다 일어났어요. 매일 밤마다 같은 물소리가 들렸어요. 자정이 지나면 1시, 2시쯤 시작되었어요. 물소리가 계속 물소리가 흐르고 물소리가 쏟아졌어요. 그 물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들렸어요. 바로 그 방에서 매일 밤마다 일어났어요. 매일 밤마다 그는 일어나서 확인하러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도 예외가 없었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누웠죠. 그 상황은 여전히 같았어요. 정말 말이죠. 그때 그는 몇 주 동안 잠도 못 자고 힘들었어요. 3일 동안 일을 갔죠. 그의 얼굴이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몸도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그는 단지 잠을 자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정이 되면 그 소리가 그를 깨웠어요.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했어요. 때로는 오래된 수도관 때문이라고, 때로는 옆방 때문이라고, 가끔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나는 그저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그렇죠.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1시가 넘었을 때 그가 누워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때 방문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 문 소리가 정말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소리였어요. 문 소리랑은 전혀 달랐죠. 옆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 친구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들어가기는 무서웠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그 방 쪽을 바라봤어요. 그 방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겨우 보였던 거죠. 그 순간 그 친구는 분명히 봤어요. 사람의 그림자가 방에서 나오는 걸. 그림자는 정말 작았어요. 문턱에 서 있었죠. 잠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때 그 친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진짜로 그 친구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상태로 있었죠. 그날 밤 이후로 그 친구는 집에 돌아가서 잘 수가 없었어요.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자야 했죠. 방에 전등도 켜놓았어요.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켜봤자 별로 소용이 없었죠. 조금 누워있으면 여전히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친구가 환각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자기 침대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건 느낌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무겁고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눌러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침대에 앉아있는 느낌, 그걸 느끼게 되죠. 맞죠? 그 친구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누워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그 친구의 발을 잡아당기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정말 세상에. 하이. 그는 꿈꾸며 자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뭔가 손이 느껴졌대. 그 손이 하이의 다리를 잡았어. 그렇게 쭉 잡아당겼지. 그 순간 하이는 벌떡 일어났어. 아래를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그 손의 감각은 분명했대. 다리를 잡고 있는 손 말이야. 정말 확실했어.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대.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 밤새도록 깨어 있었지.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아침까지 계속 앉아 있었대.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다음 밤에 그는 또 시작했대. 다른 상태로 바뀌었어.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지. 몽롱한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났어. 예전과 같은 느낌이었어. 가슴에 뭔가 눌려 있었지. 무척 무거웠어. 가슴에 눌린 느낌 때문에 숨이 막혔고 그 순간 소리 지르고 싶었대. 눈을 뜨고 싶었고 온갖 일을 하고 싶었지.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대. 그러다 겨우 빠져나왔어. 일어났을 때 숨을 헐떡이며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대. 그렇지. 그때 하이는 알게 되었어. 이건 평범한 그림자가 아니란 걸. 이건 다른 거야. 더 무겁고 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지.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마치 42km를 달린 것 같았대. 그때는 하이는 사실 뭔가 느끼고 있었어. 뭔가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지. 그냥 견뎌보자. 밤을 좀 더 버텨보자고. 지금 방을 옮기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 돈이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는 참으려고 했어. 사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참아야 했던 거죠. 솔직히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느끼고 있었죠. 그걸 계속 무시하려고 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서야 진짜로 반응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 인상 깊었던 밤부터 시작이에요. 5주째쯤 되었을 때 생위는 방에 있었어요. 그날 밤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집에 와서 씻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쓰러졌죠. 조금 자고 나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생위는 자신의 그림자가 방에서 움직이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욕실 문이 갑자기 열리지 않았어요. 꿈인 줄 알았죠. 생위는 계속 시도했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아무리 당겨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생위는 남자 시체 하나를 보았어요.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가 바닥에 흘러 있었어요. 그 시체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눈은 크게 뜨고 생위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행히 생위가 깨어났어요. 즉시 정신을 차렸죠. 그때 만약 몸이 굳어버렸다면 아마 그대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때 정신이 돌아왔고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냥 열어보면 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다시 누워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누워보려고 했죠. 하지만 다시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생위가 누워있을 때 소리를 들었어요. 욕실에서 나는 소리. 물소리였어요.
그리고 욕실 문 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생이인은 또 다른 소리를 들었어요. 발소리였죠. 타일 위를 걷는 소리.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거지? 그 발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 이인은 정말 무서워서 말도 못했지. 정말 이 동네에서 유명한 일이지. 눈을 꼭 감고 뭔가를 움켜잡고 있었어. 속으로는 큰일이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계속해서 이의 방 뒤에서 왔다 갔다 했지. 이번에는 이전처럼 앉아있지 않았어. 누워있었지. 이 옆에서 일어난 일도 무섭더라.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뒤에 뭔가가 누워있는 것 같았어. 정말 무서웠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죠? 그 순간에 이는 진짜로 도망가고 싶었어.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그래서 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는 바로 일어났지. 소리 지르며 뛰쳐나갔어. 방을 나와 복도로 나갔지. 정말 급하게 뛰어나가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 전화기도 챙기지 못했지. 그는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 주저앉았어. 정말 떨고 있었지. 복도에 나갔을 때 주저앉아 있었어. 한참 후. 그때가 아마 새벽 2시쯤이었어. 복도는 조용했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누가 나타났지. 방의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나왔어. 그녀는 30대 중반쯤이었어. 그녀가 머리를 내밀며 물어봤지. 이가 복도에 앉아있는 걸 보았어. 그녀는 별로 질문하지 않았어. 그냥 말했다. 방에 들어와서 앉아. 그녀의 말투는 아주 평범했어. 마치 이런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가 방에 들어가 앉았을 때 조금 진정했지. 물소리처럼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어. 조금만 진정하세요. 그때 이가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 지난 몇 주 동안 말이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놀랍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 너 혼자만 겪은 게 아니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은 너처럼 오래 있지 않았어. 처음 이틀 만에 짐 싸서 도망갔지. 최근에 너한테도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나는 집주인이 무서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물어봤어. 그 전에 그 방에서 누가 죽은 적 있어? 그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 그런데 얼마 전 그 방에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었어. 아주 어린 나이였지. 20대 초반 정도였어. 그 남자는 사랑에 실패했어. 한동안 우울해했지.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방 안에서 목을 자해한 상태였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야. 그 발견이 된 날 며칠이 지났었어. 왜냐하면 방이 잠겨 있었거든. 악취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사람들은 몰랐어. 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오싹해졌어.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어. 한 달 동안 그 방에서 그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 방에서 나온 그림자, 그리고 매일 밤 들리는 물소리, 위에 다리를 잡아당기는 손. 그때 그는 거의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그 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믿고 싶지 않아도 믿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 이가 다시 진정할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이 오고 말이야.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맞은편 방에 있는 여자분이 주변 방들의 문 두드리고 모두 나와보라고 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고. 그런데 모두가 그 집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도 각자 바빠서 그런지 그 방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 아침에야 나왔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참 악질이죠. 이야기를 하자면 매일 밤 물소리가 들린다고. 그 방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탁탁탁 소리가 한밤중에 방문 앞에서 들린다고. 정말 또렷하게 들렸죠. 하지만 밖을 보면 아무도 서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또 욕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했어요. 그 방에 아무도 없는데도 모두 이야기할 게 있었고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침묵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서 말하기가 꺼려졌던 거죠. 그리고 집주인도 조금은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각자 집주인에게 가서 진짜로 이야기하자면 그 집주인은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 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방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도 계속 새를 놓았어요. 하나도 말하지 않고. 이인은 원했지만 주인도 아무 말 안 했고 그 돈을 다 받았죠. 그냥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두가 화가 났어요. 모두가 모여서 집주인을 만나러 내려갔죠. 이야기를 제대로 하자면 집주인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일하느라 피곤한 사람들이 헛소리한다고. 그 일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임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런 이야기가 있었죠. 결국 집주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위인은 직접 말했어요. 방을 비우고 싶다고. 환불을 요구했죠. 하루도 더 못 있겠다고. 그렇죠. 집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에게 환불해 주었고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었죠. 아마 그도 이번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위인은 그날 바로 방을 비우기로 결심했어요. 짐을 다 챙기고 떠나기 전에 이인은 시장에 들러 과자를 샀어요. 전등도 샀고 방 앞에 놓았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문은 잘 모르지만 그냥 몇 마디를 했죠. 여기 있는 영혼에게, 아직 떠나지 못한 영혼에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님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내가 새로 이사 온 것이라서 이제 떠나겠으니 부디 편안히 떠나길 바란다고. 여기서 계속 머물지 말아달라고. 그렇죠. 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램동 출신인데 이야기는 그가 아내와 함께 독레게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집을 임대했죠. 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그가 독레게 가서 사업을 할 때 안정된 거주지가 필요했어요. 아무튼 그가 뭘 말하든지 간에 도와주길 바래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그때 그가 결혼했을 때 아내와 함께 사업하러 다낭에 갔죠. 안정적인 거주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집을 통째로 임대하기로. 방을 임대하는 대신에. 찾다 보니 드디어 만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넓이도 괜찮고요. 앞뒤로 마당도 있었고요. 이 지역은 조용하고 정말 좋았어요. 가격도 다른 집들보다 저렴했죠. 비슷한 집들에 비해요.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에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저렴하냐고요. 그러자 집주인이 말하더군요. 이곳은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잘 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은 거라고요. 사람이 없으니 임대료를 낮춘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듣기에 합리적이었죠. 맞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사한 첫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죠. 그 집은 넓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3살 된 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저렴한 가격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첫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그러다 청소하는 날이 왔어요. 아들을 보면서요. 그때 저는 침실에 있는 큰 제단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 위를 정리했을까요?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놓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그걸 내려서 깨끗이 닦고 보니 그건 바로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은 노인이었고요. 제사상에 놓는 사진처럼 보였어요. 주변은 검은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건 분명히 고인의 사진이었죠. 그래서 아내가 그 액자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아내를 바라봤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나가 안을 바라봤죠. 안도 아내를 다시 쳐다봤고 두 사람은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고인의 이모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계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잠을 못 자고요. 아무것도 제사도 안 지내고 거기서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부터인지 이미 느껴지죠. 춥지 않다는 걸. 그렇죠. 그때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탁자 위에 놓고 그냥 거기 서 있었죠. 그리고 향을 피워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러 갔죠. 그날 밤이 끝난 후 안씨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사진 때문에. 집주인이 듣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이 집을 사면서 몇 가지 오래된 물건이 남아있었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건 아마도 이전 집주인의 이모일 거라고. 그분이 몇 년 전에 이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이 집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미 보셨다면 그냥 임시로 제사를 지내면 괜찮을 거라고. 문제 없을 거라고. 안씨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했어요. 그분이 집에서 돌아가신 것도 그냥 그런 일이니까. 제사도 잘 지내면 괜찮겠죠. 그래서 두 분은 작은 컵 하나 거실에 놓고 그 이모의 사진을 올렸어요. 꽃병도 하나 샀고 향로 세트도 차려놓고 매일 향을 피워드리기로 했어요.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밤. 그 사진을 찾고 나서 안씨의 아이가 한밤중에 울기 시작했어요. 안씨의 아내가 재빨리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아픈 데가 있니? 왜 이렇게 갑자기 울고 있어? 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할머니. 할머니가 나를 기억해. 너무 아프다고. 안씨 아내가 아이의 손과 발을 살펴보니 팔에 빨간 자국이 보였어요. 동글동글하게 마치 누군가가 꼬집은 것 같았어요. 달래다 보니 아이도 겨우 진정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그 아이가 노인이 자꾸 잡아당긴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그렇대요. 그래서 어른들도 잠을 못 자게 되죠. 그 아이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으려고 했어요. 세상에. 그건 아내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집안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봤다고 해요. 그때는 정말 어두운 밤이었죠. 그가 TV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림자가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침실에서 나와서 주방까지 갔죠. 그는 아내가 물을 가지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렀죠. 그런데 아내는 침실에서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까부터 방에 누워 있었다고. 밖에 나올 리가 없다고 했죠.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림자가 지나간 쪽을 바라봤죠. 어두운 밤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거든요. 그가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데 사람의 그림자를 봤어요. 집안에 그 그림자가 아주 선명했어요. 그는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서 있었죠. 그래서 그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니 아무도 없었어요. 주방은 텅 비어 있었죠. 그때는 정말 아는 더 이상 자신을 위로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돌아오면 그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집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야기는 더 심각해요.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아내가 압사당했어요. 거의 매일 밤 그녀가 그랬어요. 조금 누워있으면 압사당해서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이 막히고 소리 지르고 남편을 부르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녀는 이렇게 압사당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가슴 위에 눕는 느낌이었대요. 정말 무겁다고.
밀어내려고 해도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밀어내고 나면 몸이 정말 피곤해져서 매일 밤마다 그렇대요. 매일 밤마다 그렇대요. 그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죠. 이럴 땐 모두 지쳐 있어요. 그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죠. 제 얼굴은 완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내와 아이를 걱정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불러서 집에 스님을 초대했어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요. 스님이 집을 둘러보면서 관찰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죠.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는 노인의 영혼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스님이 한참 동안 기도를 하더니 주문을 외웠어요. 모든 게 끝나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 그는 집을 떠났어요. 누구든지 모두 괜찮아졌어요. 그 노인이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해졌어요. 세상에. 다음날 밤 자정이 조금 지나자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누군가 물건을 뒤지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부부가 뛰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렇대요. 자정이 되면 시작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멈췄어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다가 그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는 분명히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노인 같았고요. 그런데 얼굴은 절대 돌리지 않았어요. 죽은 쪽으로 등을 돌린 채로요.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냥 쑥 사라져버렸죠. 정말 순식간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히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몇 밤 동안 그 여자를 꿈에서 보게 됐어요. 그 여자가 집 한가운데 서 있었고 저를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는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여기 누가 들어와.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따라갈 거야. 그 여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전기처럼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들은 마치 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 번 꿈꾸는 건 우연일 수 있지만 3번, 4번 같은 꿈을 꾸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죠. 주방에서 일어난 일부터 화장실에서 사람을 본 일까지요. 그 꿈들에 대해서도요. 집주인은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그래서 집주인이 정말로 왔어요. 이번에는 무당을 데리고요. 가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었어요. 그 여자는 집안에서 무당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 집주인이 주위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봤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정말 묘했어요. 차갑고 뭔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 그 여자가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거칠고 노인의 목소리 같았어요. 주변에 앉아 다 지켜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았고 그때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집의 공기는 뭔가 눌리는 듯했어요. 차갑고 오싹했죠. 그리고 그 노인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거칠고 낮은 목소리로 노인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 소리 정말 이상했어요. 더 이상 그 무당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 무당은 겨우 40대였거든요. 그 목소리는 정말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먼저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팔았어요. 그 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죠. 그런데 아무도 내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내 사진은 그들이 뒤집어 놓았어요. 내가 살던 집 위에
몇 년이 지났어요.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 부엌은 내가 불을 지피던 곳이었죠. 매일 밥을 지었어요. 그 바닥은 내가 매일 아침 청소하던 곳이었죠. 매일 저녁마다. 이 집에서 쌓아온 기억이죠. 나는 그 집에 애착이 많았어요. 만약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사진을 다시 꺼내서 내가 그들에게 불을 지펴줬을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밖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죠.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다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난 거죠. 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욕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을 풀고 싶었죠. 그 무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모두가 듣고 모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고 나서 형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는 집주인에게 제안했죠. 예전 집주인과 연락해보라고. 그 노인의 자식들이라면 그들을 초대해 그 노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라고. 아니면 그 노인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정말 불쌍하잖아요. 집주인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시도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듣고 거절했어요. 아예 거절했죠. 그냥 거부했어요. 아예 거절했죠. 멀리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진을 교회에 가져가라고 했죠. 교회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무책임하죠,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자식들이 이렇게 무심하다니. 맞죠?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영혼이 그곳에 남아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아무도 몰랐죠. 전화로 알리기 전까지는 그때도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교회에 가져가라고 했죠. 무슨 소리죠? 집주인이 듣고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죠. 두 사람이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한번 무당에게 부탁하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무당이 다시 한번 해줬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더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무심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방치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제는 자신을 걱정하지도 않는다고. 그때 앙카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죠? 자식들이 돌보지 못한다면 교회에 가는 게 좋겠어요. 교회에서 도와줄 거예요. 거기엔 스님도 계시고 매일 제사도 지내주니까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몇 마디 했고 계속해서 설득했죠. 그러자 할머니가 울었어요. 결국 할머니도 수긍하셨고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인생이란 참. 그때 앙카이는 자신의 집 문제보다 더 기뻤어요. 아, 여러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집주인도 기뻐했고 무당도 기뻐했어요. 결국 집안 전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마치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집주인도 기뻐했어요. 무당도 기뻐했죠. 결국 집 전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노인이 준비할 때 그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착하다고 느꼈어요. 집주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쫓아내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내 아이보다 더 걱정했어요. 내가 제사를 잘 지내면 어떻게든 너희를 도와줄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가 스승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사를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그 노인의 사진도 가져왔어요.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스승님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집주인도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통해서 잘 보내드렸죠. 그 친구가 말하길 그날 밤이 이 집에 이사 온 이후 첫 번째로 편안한 밤이었어요. 온 가족이 정말 잘 잤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주방에서 소음도 없었고 아이도 울지 않았어요. 아내는 누우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 후에 그 부부는 그 집에 계속 살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사하지 않기로 했죠. 그 친구는 이 집과 인연이 있다고 느꼈어요.
이사 가는 건 아쉬웠어요. 하지만 노인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집을 깨끗이 유지하고 때때로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요. 그 친구의 일이 확실히 더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다음날 모든 것이 다시 안정되었어요. 분명 누군가 도와준 거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정말로 노인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부부가 함께 나가서 시장에 가서 과자를 사왔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절에 기부도 했죠. 그렇게요. 그 부부는 나중에 조금씩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죠. 이사 간 후에는 절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자주 절에 갈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할머니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집주인과도 연락하고 있어요. 그 사람 덕분이에요. 절에 갈 때마다 할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길 부탁했죠. 그 집주인도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불편한 기색 하나 없었죠. 그리고 약 3개월 전, 그 집주인이 안 씨에게 전화했어요. 이야기를 하려고요. 할머니의 아들이, 즉, 그 집의 이전 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그 집주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절 주소를 요청했어요. 어머니를 데려가고 싶다고요. 그 집주인은 안 씨에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을 절로 안내해 주었죠. 절에 도착했을 때 그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결정을 바꾼 이유를. 그들은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온 꿈을 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나타나서 뭐라 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었어요. 꿈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들은 가족이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차가 달려왔어요. 차가 그대로 부딪혔죠. 차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순간 그들은 할머니가 길 건너서 있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꿈의 내용이 이랬어요. 깨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꿈이 너무 현실적이었거든요. 다시 눈을 감으면 그 느낌이 다시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트럭 운전사가 정말 이상하게 운전했어요. 그리고 그 트럭은 완전히 부서졌죠. 그 할머니의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조금 긁힌 것뿐이었죠. 그 친구가 말하길 사고가 났을 때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대요. 그 사람이 도로를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그 친구도 깨달았대요. 마치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후회하게 되었고 할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대요. 그렇죠.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넘어가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할 말이 많아요.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대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깨끗이 씻고 그걸 제사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망치기도 했고 또 그걸 좋아하기도 했대요.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대단해요. 누군가를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유령이 주인공이 된 거죠. 진짜로요. 정말 대단해요. 유령이 건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령이 7장짜리 종이 같아요. 잃어버린 거 아시죠? 재미있네요.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뭐든지 하세요. 아이고, 할머니.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할머니가 뒤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여러분, 혹시 좋은 이야기 있으신 분? 자신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신 분은요.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들려주세요. 잘 정리해서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재미있게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들려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